이강인이 직접 파리 생제르맹의 첫 트로피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프랑스 슈퍼컵 결승전을 치른 파리 생제르맹이 툴루즈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PSG는 이번 시즌 첫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통산 12번째 슈퍼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이 뛰어난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며 화제인데요.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귀중한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뽑아내며 팀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과정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비티냐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를 보냈고 덴벨레의 컷백 패스를 킬리안 음바페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흘렸고 뒤따라 쇄도하던 이강인이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공은 수비수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의 시즌 3호 골인데요.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앞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1골, 리그앙에서 1골씩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3골 2도움이 됐습니다. 이강인은 선제골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번뜩이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반 34분 추가골 기회가 아쉽게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전반 34분 하키미의 컷백이 이강인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뒤로 흘렀습니다. 이어 페널티 지역에서 가슴으로 공을 받은 뒤 멋진 시저스킥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위협적인 프리킥을 마르키뉴스의 머리로 배달해 추가골을 도울 뻔했습니다. 후반전에는 PSG가 전반전보다는 내려서면서 이강인도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간중간 날카로운 왼발 스루 패스로 측면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전방 압박, 탈압박으로 리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큰 선수들은 정말 이런 빅매치에서 타이틀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보이며 정말 슈퍼스타의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큰 경기에 강한 선수가 진짜 월클로 성장할 수 있고 팀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한 골과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2회 성공, 코너킥 4회, 패스 성공률 96% 등 다양한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8.3점으로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골을 넣은 음바페와 선방쇼를 펼친 돈나룸마가 8.4점이었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8.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는 이강인이 꼽혔습니다. 인터뷰를 가진 이강인은 스페인어로 경기 전부터 이기려고 노력했다. 승리에 기쁘고 즐기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좋은 컨디션에 대해서는 항상 팀을 도우려고 하고 열심히 훈련하려고 노력한다며 좋은 선수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한다. PSG에 있어 너무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툴루즈와의 경기 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카날 서포터즈는 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덴벨레와의 합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극찬했습니다. 카날 스포츠는 앞서가는 데는 2분 35초면 충분했다 이강인 이라는 게시물로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에서는 센세이션 이강인의 슈퍼 팀무브가 골을 만들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비티냐의 전환 패스를 덴벨레가 만들어주고 이강인이 멋지게 마무리한 팀워크를 극찬하는 매체였습니다. 이어 베렌 스포츠 USA는 이강인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켰다. PSG 리포트에서는 이강인이 파리의 2024년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의 맹활약과 골을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이적설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팀이 이강인을 노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좋은 이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를 거쳐 1군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외면했습니다. 이강인의 잠재력에 확신을 하지 못했고 2021년 이강인을 방출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이강인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발렌시아 관계자들이 구단을 비난하고 나섰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탈출한 이강인은 마요르카로 가서 무럭무럭 자랐고 라리가 정상급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군림했고 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버릴 때는 언제고 발렌시아가 다시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의 피차제스는 이강인이 오는 겨울 PSG를 떠날 수 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다. 이강인은 PSG에서 초반 출전 시간이 부족했고 오는 겨울 스페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 이강인을 원하는 한 팀이 더 있는데요. 꾸준히 이적설이 제기됐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의 ATM 이적설은 뜨거웠습니다. 라리가 최고의 명장 디에고 시메온의 ATM 감독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ATM과 이강인의 협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간절히 원했던 PSG가 하이제킹에 성공했습니다. 이 매체는 ATM도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다. 이강인을 원하는 라리가 팀은 두 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사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PSG에서 이강인은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이 부족했지만 최근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PSG는 이강인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코린치안스 회장 아우구스토 멜로는 가브리엘 모스카도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인정하며 화제인데요. 모스카도는 떠오르는 초신성 미드필더로 이적하게 되면 이강인의 공격 라인 보직 변경도 가능성이 있어 한국 팬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리빌딩을 단행한 PSG. 이강인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요. 리빌딩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인 이들은 스쿼드 보강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 자원들을 물색했고 브라질의 초신성 모스카도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18세의 모스카도는 어린 나이에도 이미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그 덕에 많은 유럽 클럽이 관심을 표했는데요. 첼시, 리버풀,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렸으며 에버턴과 풀럼 등도 잠재적인 영입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SG가 경쟁에 합류했고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지난 12월 PSG는 모스카도 영입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코린치안스에서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PSG의 디렉터인 캄포스는 브라질로 직접 날아가 일을 처리할 것이다. 모스카도는 PSG 영입을 원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은 구단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모스카도는 PSG 이적을 원했고 PSG는 코린치안스가 원하는 금액을 맞췄습니다. 로마노는 PSG가 브라질 미드필더인 모스카도 영입 합의에 임박했다. 화요일 코린치안스에서 긍정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2,300만 유로 약 330억 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모스카도의 이적 과정은 정체된 상태인데요. 그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 회복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유력했습니다. 물론 이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린치안스의 회장인 멜로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모스카도를 PSG에 팔았다. 거래는 완료됐다. 그는 수술 후 회복 과정을 거칠 것이며 7월에 PSG에 합류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스카도가 온다면 이강인은 중원이 아닌 왼쪽이나 오른쪽 윙포워드로 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더욱 공격적 기용을 통해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